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셜라이즈 할 때 실패할 경우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초기화 구문의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초기화가 실패될 경우 사용되는 특별한 초기화고요. 이 초기화자는 옵셔널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init 함수에 이 옵셔널 기호 물음표를 붙이면 실패할 경우 nil을 할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이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스트럭트 구조체가 있는데요. 초기화를 할 때 이 옵셔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옵셔널로. 그래서 id가 있고 만약 id가 empty면 실패할 경우 nil로 초기화를 반환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이렇게 empty면 nil을 반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구문이에요.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때 nil을 반환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니까. 네. 스위프트에서는 숫자 타입권 변환 시에도 정확한 표현이 불가능하면 초기화 실패할 수 있습니다. init하고 exactly라는 실패 가능한 초기화자가 제공이 됩니다. 네. 안전한 타입 변환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보시면 이 init하고 exactly라는 걸 써서 whole number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 여기에 1, 2, 3, 4, 5가 들어갑니다. 이건 뒤에가 0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정수로 표현이 돼요. 근데 파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정수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는 정확히 정수 변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nil이 할당이 됩니다. 네, nil일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제를 볼 텐데요. 다음 예제에서 species라는 스트링 프로퍼티를 가진 애니멀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요. 애니멀 구조체에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진 실패 초기화 구문도 적용했습니다. 이 초기화 구문은 빈 문자열이 초기화되는지 검사했고 빈 문자열을 찾으면 초기화가 실패됩니다. 반대로 프로프티값은 설정되고 초기화는 성공하게 됩니다. 네, 빈 문자가 아니면 초기화 문자열에 따라서 초기화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예제 같아요. 애니멀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스피시스라는 프로퍼티가 하나 있습니다. 초기화자는 옵셔널 타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스피시스가 empty면 nil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정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설정이 잘 되겠죠. 잘 됐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게 좋아요. 빈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면 네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넘 케이스에서 그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러처 유닛이라는 이넘이 있는데요. 케이스는 3개가 있습니다. 있을 때 이넘을 초기화할 때 옵셔널 타입으로 초기화했고요. 디폴트 값을 줘서 nil로 반환하겠습니다. 요런 예외 처리들 구문 코드를 눈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F일 때 초기화가 되고요. nil이 아니면 이게 나오고 X면 없죠. 요 케이스는 없으니까 nil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주는 게 좋습니다. 원칙값을 가진 열거형은 자동으로 실패 가능한 초기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넘 케이스를 이제 3개를 만들었어요. 캐릭터 열거형 타입으로 로우 밸류 F로 하면 F 있잖아요. 있으니까 뭐 nil이 아니니까 출력이 되겠죠. X를 하면 없으니까 로우 밸류가 없으니까 다 자동적으로 디폴트 처리 없이도 이렇게 된다. 이게 좀 편하죠. 원시값을 갖는 열과인 경우에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주니까. 그다음에 실패 가능한 초기화 init 옵셔널 타입은
실패 가능한 초기화 또는 상위 클래스의 실패 가능한 초기작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같은 타입 내의 위임. 구조체 클래스 열거형. 네. 하나의 옵셔널 타입 이닛은 다른 타입의 이닛 옵셔널 타입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셀프 이닛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닛 옵셔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인티저 타입이 들어왔을 때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요걸로 초기화할 수 있게끔 네, 해놨죠. 네. 그 다음에 상속 관계에서는 슈퍼 이닛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옵셔널 타입 프로덕트가 하나 있고요. 그 프로덕트를 상속받은 카 타입이 있는데 카 타입 같은 경우에 이닛 옵셔널 타입에서 퀀터티가 1보다 작으면 닐로 반환하게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퀀터티 설정하고 네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상속된 거 프로퍼티를 다 예외 처리를 해주면 좋죠. 네, 그러면 이름 1을 가지고 그 이상의 양을 가진 아이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 아이템에 이렇게 두면 두 개 다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예, 설정이 됩니다. 근데 0을 가진 걸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 초기화 예외 처리 코드가 작동해서 네, 이렇게 닐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1보다 작으면 닐을 반환하게 돼 있으니까 퀀터티는 닐을 반환하죠. 셀프 여기서 바로 닐을 반환해서 카이템이 닐로 옵니다. 코드 따라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빈 네임 값을 가진 인스턴스 생성하려고 하면 빈 네임 값을 가진 인스턴스 상속받은 이닛 때문에 이것도 닐로 반환이 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실패 가능한 초기화 옵셔널 타입의 이닛은 하위 클래스에서 실패 불가능한 이닛으로 재정이 가능하다.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네. 상위 클래스가 옵셔널 타입의 이닛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위 클래스 이닛으로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하고요. 네, 도큐먼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트링 타입의 네임 변수가 하나 있고 기본 디폴트 초기화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옵셔널 타입의 초기화자가 있습니다. 네임이 empty면 nil을 반환하도록 해놨네요. 그러면 이거를 상속받는 automatically named document 클래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override 재정의 하고요. 재정의 했을 때 name을 무조건 할당되게 했습니다. 무조건 할당되게 했고 그 다음에 예외 처리가 empty면 untilled로 바뀌게 override를 이렇게 두 개 다 해놓으면 옵셔널 타입 안 해도 되죠. 도큐멘트는 옵셔널 타입에 이니시는데 전부 다 재정의해서 했습니다. 그 반대는 안 돼요. 네, 이번에는 그 강제 언랩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옵셔널 타입의 이니셜라이저를 강제 언랩핑 하는 것으로 오버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트에 옵셔널 타입이 이니 있었잖아요. 이것을 오버라이딩 할 때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옵셔널 타입 이닛은 결과 타입이 옵셔널, 당연히 옵셔널이고요.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재정의 할 때 보시면 이 옵셔널 타입은 요 둘 다 가능하고요. 이 이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required initialize 필수 초기화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d 초기화자 상속 계층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초기화를 지정한다. 이 required 키워드는 꼭 입력해 달라는 파라미터를 꼭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required 수식어를 사용하면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해당 초기화자를 구현해야 됩니다. 네. 요 신텍스는 이렇게 돼요. 클래스 하나 정의할 때 required 초기화를 붙이면 하위 클래스에서도 무조건 구현해야 됩니다.
다음에 클로저나 또는 함수를 사용하여 기본 프로퍼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프로퍼티 기본값이 단순 리터럴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이 일어날 경우 클로저를 사용하시면 좀 편하죠. 보시면 좀 복잡한 로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구조체의 이 그리드라는 거를 클로저로 만들게 되면 클로저를 사용해 이 초기값을 상승하게 됩니다. 요게 클로저 형식이잖아요. 요만큼이 클로저고 이건 클로저를 바로 실행시킨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요 그리드가 요 클로저에 의해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그 실패 가능한 초기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어, 실제적으로 이 클래스를 설계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좀 많이 코딩 해봐야, 클래스를 많이 써봐야 좀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체나 열거형이나 클래스나 어, 순차적으로 모든 프로퍼티가 다 초기화 되어져야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컨비니언스 이닛이나 상속관계에 따른 초기화는 어, 로직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이니셜라이제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이니셜라이제이션은 초기화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초기화 해제입니다. 스위프트에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제거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dinit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해서 사용하고요. 초기화 해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해제할 때만 사용합니다. 구조체나 열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스위프트는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해주지만 직접 만든 리소스, 예를 들어서 파일이나 네트워크 연결 등 직접 정리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뭔가 해야 한다고 하면 init을 사용해서 그 시점에 인스턴스가 해제될 때 작업할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열어 쓰는 클래스가 있다면 인스턴스가 사라지기 전에 파일을 꼭 닫아야 할 때 dinit을 사용해서 파일을 안전하게 닫을 수 있음. 보통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이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매개 변수도 없고 괄호도 없고 클래스당 하나만 작성할 수 있고요.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 스위프트가 인서트 해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초기화 해제 동작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브 클래스에서 dinit을 만들면 부모 클래스 dinit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식의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dinit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까지 전파해서 실행이 됩니다. 인스턴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중괄호 안에서 dinit 중괄호 안에서는 프로퍼티에 접근하거나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제 코드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코드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코드 보면서 하나씩 문구를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이 예제는 간단한 게임을 위해서 뱅크와 플레이어라는 두 개의 타입을 정의합니다. 뱅크 클래스는 유통 중인 코인 10,000개를 넘을 수 없는 구성통화를 관리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10,000개의 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게임에서는 뱅크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해놨네요. 뱅크는 하나입니다. 뱅크 하나이기 때문에 뱅크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타입 프로퍼티와 타입 메서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키워드를 넣어서 타입 프로퍼티와 타입 메소드 두 개를 만들어 놨네요. 일단 클래스 보시면 코인 10,000개 있고요. 10,000개 있고, 이 언더바는 자릿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했고, 디스트리뷰트는 돈을 플레이어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할당된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이제 나눠주는데 코인에 뱅크에 있는 돈이 적으면 적은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뱅크는 차감이 되고요. 넘겨주는 만큼 그리고 넘겨준 값은 리턴 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플레이어가 이제 뱅크 쪽으로 돈을 줄 때 잔액은 증가하도록 해놨고요. 뱅크는 코인스 인 뱅크 프로퍼티를 통해 현재 코인의 개수를 관리하고요. 코인의 분배와 수집처를 위해 디스트리뷰트와 리시브 메소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디스트리뷰트는 코인을 분배하기 전에 은행의 코인이 충분한지 검사하는 루틴이 있어서 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뱅크는 요청된 금액보다 적은 수를 리턴하게 되겠죠. 리시브는 받은 코인의 수를 은행 코인 저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네, 플레이어 클래스 볼게요. 플레이어 클래스는 코인 인 펄스라는 지갑이 하나 있고요.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이 플레이어가 생성할 때 기본으로 받는 금액이 있나 봐요. 정해진 플레이어를 생성할 때 정해진 금액을 뱅크부터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이기면 또 뱅크로부터 돈을 받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D 이니 키워드죠. 플레이어가 어떤 이유로 없어진다면, 삭제된다면, 플레이어가 죽는다면 이 D 이닛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돈은 뱅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각 뱅크는 하나고 플레이어는 여러 명이니까 각 플레이어 인스턴스는 초기화하는 동안 은행에서 지정된 수의 코인을 시작 허용량으로 초기화가 되어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이닛이죠. 코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좀 적게 받는다. 뱅크에 남아있는 돈만큼만 받는다. 플레이어 클래스는 은행에서 특정 수의 코인을 가져오고 플레이어 지갑에 더하는 윈 메소드가 있고요. 플레이어 클래스는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할당 해제되기 전에 호출되는 초기화 해제 구문도 있습니다. 초기화 해제 구문은 단순하게 플레이어 모든 코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실제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 일단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만들죠.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 플레이어 1은 플레이어 옵셔널 타입으로 해놨습니다. 100개를 가지고 플레이어를 만드네요. 그러면 뉴 플레이어가 조인 됐고 100개의 코인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강제 언래핑으로 했네요. 여기서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고 그리고 코인의 뱅크에 남아있는 코인의 잔액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 인스턴스는 100개 코인을 요청했고요. 플레이어 인스턴스 1이라는 옵셔널 플레이어가 변수에 저장이 됐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인스턴스가 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 변수가 사용이 됐고요. 이 옵셔널은 현재 게임에서 플레이어인지 확인합니다. 플레이 1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기본 코인수 출력하기 위해서 코인버스 프로필에 접근할 때 강제 언래핑을 해서 돈을 꺼내오죠. 이겼을 때 2,000개의 코인을 더 받습니다. 그 뱅크에 남아있는 수도 추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플레이어가 이제 삭제될 때,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요 닐을 넣어주면 이제 참조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D 이닛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러면 뱅크 쪽으로 남아있는 돈이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닐을 넣어준다는 게 플레이어가 지금 게임을 떠난다는 거고 인스턴스가 삭제된다는 거고 닐로 설정을 하고 참조가 끊어지고 이때 바로 D 이닛이 실행돼서 메모리 할당 해제가 이루어지고 이때 코인에 돈이 반환됩니다. 제가 이제 적어서 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코드 내용을 쭉 했는데 여기에 요 키워드가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게 그 타입 프로퍼티로 정의했기 때문에 컨커런시 에러가 좀 발생해서 여러분은 요거를 넣어주면은 네, 이게 그 동시 접근을 막아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 접근이 불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코인에 100만 개 코인을 넣어놓고 디스트리뷰트 하고 리시브를 했습니다. 플레이어도 책에 있는 것처럼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한 게 이 디이닛을 실행될 때 코인을 반환하고 요 디이닛 문구를 출력하게 해놨어요.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나오는지 보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 1 객체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출력하고요. 플레이어가 이겼을 때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플레이어가 삭제되었을 때 디이닛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면 먼저 100개 가지고 생성이 됐고 잔고 그 뱅크에 있는 돈은 9,900개 코인이 있고요. 플레이어가 이겼을 때 플레이어는 2,100개의 코인이 이제 받아줬고 뱅크에는 7,900개 코인이 남았습니다. 닐을 넣었죠. 요때 디이닛이 실행이 됩니다. 디이닛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게임이 따로따로 출력이 되고 나옵니다. 이때 바로 디이닛이 실행된다는 거 요 시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짧게 디이니셜라이제이션 좀 알아봤는데요. 그 이니셜 하는 시퀀스는 매우 중요하고 디이닛은 자동으로 저희가 구현 안 해도 메모리 관리를 스위프트가 해주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은 없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시점에 뭔가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디이닛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네,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